안녕하십니까. 10주차 종이집기공학 이론과 실습 파트 2가 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교합상을 교합기에 부착하는 이 안궁을 이용하는 부착법과 임의 부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착이 완료되어지면 이제 이 교합상에서의 인공치를 배열하는데 이 인공치의 전체적인 배열의 이론적인 배경을 다시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치아 과연 뭘까요?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인공치들이 지금 교합기에 부착되어진 이 교합상에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인공치아가 하나씩 심어지는 무치하게 교합상에 이제 인공치아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차근차근 이제 나비치가 진행되어집니다.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치아의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전치부와 구치부의 모식도인데요. 우선 이 치아의 이 구조적인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넘버링이 되어 있죠. 전치부와 구치부의 넘버링인데요. 첫 번째 1번이 치조면이 되겠고요. 2번이 유지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치부에서 이 2번은 유지공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설면에서 현재 이 바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치부의 바이트, 구치부의 바이트. 그리고 네 번째에 4번 절단면과 교합면, 즉 4번은 전치부니까 절단연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치부의 이 4번, 즉 교합면이 되겠습니다. 5번은 전치부의 이 라비알 쪽에 이 순면이 되겠고요. 구치부에서의 5번은 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의 이 치경선, 이 세비칼 라인이라고 하는 이 치경선이 전치부에 있고요. 구치부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치경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의 치근부, 즉 이 전치부의 치근 부분은 즉 의치상에 묻히는 부분이 되겠고요. 6번의 치경선은 이 묻히지 않는 부분과 묻히는 부분의 가이드라인, 즉 치경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7번의 치근부 되겠고요. 8번에 이 돌출점이 있습니다. 돌출점은 전치에는 있는 것이 아니고 구치 부위에만 있는데 여기에 돌출점이 보일 겁니다. 돌출점이 이 하나냐 또는 두 개냐에 따라서 구치 부위의 형태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8번의 돌출점, 그 다음에 9번, 10번, 10번이 설측 경계선 해가지고 링갈 핀싱 라인 해가지고 총 인공치아의 구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조면이 뭐냐 이겁니다. 치조면은 전치부의 1번, 구치부의 1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부인지 알아야 되겠죠? 치조제에 적합되는 부분이며 치아 배열 시 길이를 조정하기에 삭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삭제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뭘까요? 인공치를 배열하는데 이 기성 인공치아의 길이가 너무 조금 길은 경우, 즉 한자 구강의 교합 기록의 VD 수직악한 거리가 좁은 경우는 인공치아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데요.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금 치조면 부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면 이 치조면은 의치상 내진에 묻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왜 삭제할 수 있지? 라고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첫 번째 치조면 리치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유지핀이 되겠고 유지공이 되겠습니다. 전치부는 유지핀이 되겠고요. 구치부는 유지공이 되어지는데 이 인공치아에 이렇게 핀이 달려있다, 금속의 핀이 박혀 있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도치라고 하는 이 세라믹의 이 도치에 있어서 의치상 재료와의 결합을 도모하는 유지장치 구조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뭘까요? 이 세라믹의 이 도제치아는 의치상의 내진 결합력에서의 이 화학적인 결합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한 이 의치상에 묻히는 부분에 전치부의 유지핀, 구치부의 유지공을 형성해 줌으로 인해서 기계적인 어, 메케니컬 리텐션을 얻어내기 위한 이런 구조적인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임상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공치아는 사실 이 세라믹이라고 하는 도제치아는 거의 이제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라믹 치아는 사실 임상에 사용되어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세라믹 치아가 아닌 이 레진 치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치부 설면이나 구치부 이러한 치근 부분에 핀이나 공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공치아의 이 세라믹 치아의 유지핀이 유지공이 형성되어진 레진 치아는 그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인공치아의 대부분은 이제 세라믹 치아가 아닌 이 레진 합성 레진 치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설면이 되겠습니다. 3번에 설면, 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자연치아 설면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절단면에서 설측 경계선까지의 부분이 이제 설면, 즉 3번 전치부가 되겠고요. 여기 구치부의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 이 전치부의 절단면, 그리고 이 구치부의 교환면, 이 부분이 이제 절단면과 교환면으로서의 자연치아의 절단면, 교환면에 해당되는 부분. 다섯 번째, 이 치아의 순축 부분의 순면, 그리고 이 구치부에서의 현면, 즉 자연치아의 순면과 현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여기 순면 라비알 설페이스와 현면 바칼 설페이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이 치경선, 순현면과 치근부의 경계선이다 그랬습니다. 순축과 현면 치근부의 경계선이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치근 부분의 이 경계선, 즉 노출되어지는 부분과 의치상 내진의 피개되어지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치상 조각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노령화되어지는 이 연령별의 증가에서의 치은퇴축은 이 치경선을 다소 치근 쪽으로 내려줄 수 있는 결합력에서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소 심미적인 부분에서의 치경선은 다소 치근 쪽으로 내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에 이 치근부, 7번이 치근부가 되겠죠. 치경선 아래의 치근의 일부분으로서 의치상 재료에 피게되는 부분이며 순면과의 경계에 이 세비칼 라인이 형성되어져 있다. 즉, 이 세비칼 라인에서의 이 치근부는 의치상 내진에 묻히는 결합되어지는 부분으로서 다소 삭제가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 돌출점, 사실 이 핀과 돌출점은 구치부에 있는데요. 구치 치조면 근심부에 위치하는 점상의 돌출부로 대개 제1소구치와 1대구치는 여기에 한 개, 그리고 제2소구치와 2대구치의 요 돌출점은 두 개, 즉 구치의 1소구치, 2소구치, 1대구치, 2대구치의 형태적인 부분을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여기 이 치근 부분에
이렇게 돌출점을 형성해 놓았다. 하나는 1소구치와 1대구치, 두 개는 2소구치와 2대구치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조면과 설면 사이의 부분으로 유지핀이 이제 부착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 설측 경계선, 다시 보면 의치상 재료로 피게 될 부위를 한정하는 부위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공치아의 구조적인 이 명칭과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치아의 재질로 한번 가볼까요? 인공치아의 재질은 도제치아와 레진치아와 복합 재질 인공치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제치아 그리고 복합 재질 인공치아는 사실 임상에 그리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레진치아가 나머지 도제치아와 복합 재질 인공치아에서 갖추고 있는 이러한 특징의 부분을 레진치아에서 대부분 요즘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에 사용되어지는 인공치아는 대부분 도제치아도 아니고 복합 재질도 아니고 레진 합성 인공치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제 인공치아, 사실 임상에 사용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도제 인공치아를 사용했던 이유가 왜 있었는지 장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뇌 마모성이 우수하고 용매에 용해되지 않고 흡수성이 없고 음식물의 저자 효율이 높다. 당연히 세라믹의 도제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매나 또는 흡수성, 플라스틱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성이 없고 당연히 단단하기 때문에 음식물의 저자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점은 파절되기 쉽고 교환면 조정 시 삭제가 어렵고 기능 시 접촉 충격에 의한 착용감이 좋지 않다. 쉽게 말하면 세라믹과 세라믹이 만나기 때문에 뭔가 덜거덕거리는 이런 착용감이 좋지 않고, 의치상 레진과는 기계적인 결합만 가능하므로 악간의 거리가 좁아서 유지 장치의 손상이 불가피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계적인 결합만으로도 사실 결합력이 문제되어지고요. 그리고 VD 수직 악간 거리가 좁아서 도제 치아를 좀 더 삭제하고자 하는데 쉽게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단점적인 부분들. 경도가 높아서 대합되는 치아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근간, 수복치아 등의 경우는 마모시키므로 너무 세라믹 치아가 강하기 때문에 대합되어지는 치아가 자연치아나 레진치아, 근간, 수복치아 등의 경우 이 가다한 마모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단지 이제 동질의 세라믹 치아만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한 이러한 장점보다 이 단점이 높아서 사실 임상에 이제 도제 인공치아가 레진 인공치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진 인공치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자연감도 있고요. 뇌 파절성도 우수하고요. 의치상 레진과는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악간의 거리가 좁을 때 치아 길이 조절이 용이하고 쉽게 깎아 우리가 인공지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대합치가 자연치아, 레진치아, 근간, 수복치아 등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모든 치아와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이 결합력이 높고 파절성, 뇌파절성에서 우수하고, 그리고 혹시 이 치근 부분의 삭제 시 이 레진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단점은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의 색소 침착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드릴 말씀은 이러한 인공치아, 즉 레진의 인공치아는 제조회사에서 어떠한 소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등화되어져 있습니다. 순수 이 합성으로만 만드는 건지 또는 여기에 약간의
이 마모성이라든지 심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가미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근래는 순수한 합성치에서 이제 이 좀 더 이 강도가 높아진 이러한 이 소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 이 레진 인공치아의 가격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제 마지막 복합 재질 인공치아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인공치아 교환면에 금속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금속 삽입 치아나 금속 교환면 치아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인공치아에 이런 복합 재질의 금속을 삽입해서 사용할까요? 사실 레진의 이 재료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강도나 또는 흡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마모되어지고 쉽게 흡수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한 교환면 부분에만 이러한 금속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마모성을 좀 더 줄이는 또는 저작 효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합 재질 인공치아도 있었지만 사실 임상에서는 이제 자취를 거의 감추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주차 파트 2에서 인공치아의 구조적인 명칭과 그리고 역할 그리고 인공치아의 어떠한 이 재질 세라믹 치아냐 또는 레진 치아냐 복합 금속 치아냐라고 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파트 3에서 인공치아 형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